안녕하세요. 이천청솔 기숙학원 원장입니다. 그간 자녀들을 돌보느라 참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당사자인 수험생들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된 공간 속에서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국어도 문과와 이과의 통합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됐고 또 선택 과목제가 도입이 되면서 많이 관심이 커졌습니다. 오늘은 본원 박수경 선생님을 모시고 국어의 난이도 또 출제 특징이나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1학년도 수능과 그 다음에 9월 모평 이렇게 비교하면서 난이도가 어떤지 설명 부탁합니다. 네, 수능 시험을 보느라 고생들 많이 했고요. 작년 수능과 올해 9월 모평 기준으로 본다면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약간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택 과목도 선택 과목은 작년과 비슷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9월 모평에 비해서는 독서 문학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도 비슷하지만 비슷한 것보다는 조금 어려운 수준을 유지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좀 이렇게 쉽게 출제가 된 것은 좀 과목 간 유불리를 없애기 위한 하나의 의도적인 하나의 출제 경향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올해 문제의 특징과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주시겠습니까? 네, 올해 독서 시험은 6월, 9월에 어떤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독서 이론을 포함해서 전부 4지문이 출제가 됐고요. 앞쪽에는 독서를, 뒤쪽에는 문학을 17문제씩 깔끔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EBS 연계율을 50%대를 유지했습니다. 작년까지는 70%였는데 올해는 50% 연계가 됐고요. 그리고 독서가 EBS 연계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인문과 사회 영역이 연계가 됐고요. 과학기술 지문은 비연계였습니다. 그리고 문학에서는 현대시 한 작품, 고전시가 한 작품, 고전수설이 EBS 직접 연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도입된 선택 과목 화법하고 작문, 언어와 매체는 선택에 따른 어떤 유불리 논란은 적을 것이라 보입니다. 수준이 비슷했고요. 그리고 독서는 전체적으로 인문 지문을 제외하면 길이가 전반적으로 짧아진 편입니다. 지문의 길이가 짧아졌지만 어떤 지문의 깊이는 훨씬 더 깊이가 있어서 독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문학은 EBS 연계율이 50%로 줄었습니다. 비연계 작품이 4작품이 나왔는데요. 다만 비연계 작품의 감상이 수월한 편이었기 때문에 문학에서는 나름 평이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국어의 특징을 보면은 어떤 지문 배치나 또는 길이 또 EBS 연계율 뭐 이런 정도가 좀 작년과 다른 점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군요. 네. 네. 그러면 가장 관심이 가는 독서 영역, 특히 그 문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인문 지문은 전부 그 독서 이론을 제외한 3지문이 나왔는데요. 지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마 올해 수능이 어려웠던 것은 이 독서 지문이 어려워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지문보다는 어떤 문제의 난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변별력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시험 같았습니다. 인문 지문은 EBS 연계 부분이었고요. 가와 나 지문으로 2지문이 이렇게 같이 하나의 지문 속에 가와 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변증법적 체계를 이해한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해겔의 이론이 나오고 그리고 나에서는 그 해겔의 이론 중에서 미학 이론을 비판하는, 그래서 이 지문은 비판과 추론이 핵심인 지문이었고요. 여러분이 아마 9번 문제 정도 푸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회지문의 브레턴우즈 효과 체제는 수능 완성에 근본위 체제라고, 이미 근본위제라고 EBS에서 여러분이 아마 연계 학습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 지문을 변형을 해서 낸 문제고요. 이 지문은 여러분 아마 일문단을 잡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일문단의 핵심 정보가 포진되어 있었는데 일문단을 간단히 읽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아마 문제를 푸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요. 13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통화의 어떤 상대적 가치를 비교하는 판단 능력도 필요했고요. 그리고 환율 변화와 원인의 어떤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지 않았으면 아마 13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과학 지문이 나오지 않고 기술 지문이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항상 이런 그 영상 세대다 보니까 어찌 보면 직관적인 그림이나 정보가 없으면 상당히 지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16번 문제를 푸는데 제시문을 보기를 보고 아마 기역, 니은, 디귿 순으로 영상 정보가 보정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아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문이 좀 짧아졌지만은 내용의 깊이나 이런 게 이제 독해하는 데 상당히 까다롭다. 자,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군요. 예, 그럼 이제 범위가 넓은 이 문학은 또한 특이문학 이 자체도 참 분석을 마냥 부탁합니다. 네. 현대시는 두 작품이 출제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한 작품은 연계고 한 작품은 비연계였습니다. 그리고 고전수필과 같이 갈래복합으로 6문항이 출제됐기 때문에 굉장히 거대 볼륨을 가지고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6월, 9월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유형이었고요. 그리고 고전시가 정운의 탕군가는 EBS 연계 작품이었고, 그 다음에 한 작품이 비연계였는데요. 아마 해석이 됐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전소설의 박태보전은 기존의 사설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능 준비를 많이 연습하고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EBS에 나와 있지만 뭔가 조금 낯설고 공부가 많이 안 됐다는 느낌으로 시험을 봤을 수 있었을 텐데요. 최대한 평가원에서 사설의 문제들 나오지 않은 것들을 좀 이렇게 변두리에서 문제를 내보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현대소설 윤은길 작품은 비연계 작품인데요. 비연계를 하더라도 인물을 이해하고 상황을 판단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지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학에서는 특이한 유형은 많이 발견되진 않지만 운문에서 19번이나 22번, 특히 문학에서는 심화형 보기가 나왔을 때 그 심화형 보기를 본문의 작품과 연결시키는 능력이 좀 많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산문에서 확인해야 될 정보가 많은 고전수필이나 고전소설 21번, 2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시간 소요가 좀 필요했을 것이라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문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EBS 책을 기준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계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이 이렇게 있을 텐데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연계율이 줄어들었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네. 네. 자, 그러면 선택 과목인 우리 화법과 작문, 언어 매체에 대한 그런 문항을 좀 분석을 또 부탁합니다. 네, 화법과 작문의 경우에는 발표와 그 다음에 학생의 누리집 게시판 그리고 그 글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대화하는 내용하고요. 그리고 작문 쪽에서는 잡지에 나와 있는 기사의 초고문을 제시한 문제가 올라왔습니다. 어찌 보면 화법과 작문의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문항들이 특이사항 없이 올라왔고요. 다만 앞으로 이 유튜브를 보고 공부할 학생들에게 제 시사점을 준다면 39번이나 40번, 특히 40번, 4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화법과 작문도 이렇게 난도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충분히 문제를 낼 수 있구나라는 어떤 시사점을 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40번, 45번 문제에 관심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문법 형태소 문제가 세트형으로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담화 문제 한 문제, 문장 성분, 한글 맞춤법, 그래서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체 쪽에는 기존의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구매체죠. 그리고 개인 블로그, 그리고 신매체의 스토리보드. 그래서 새로운 문제 유형들이 좀 등장을 했는데요. 언어와 매체에서는 35번, 36번 지문형 문법 문제가 어찌 보면 수험생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때 지문을 길게 읽어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문제였고, 그리고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를 비교하는 어떤 통시적으로 고찰해야 되는 지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시간이 조금 걸렸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 화법과 작문, 언어 매체 이런 선택이 있기 때문에 국어 성적을 가늠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특히 표준 점수를 우리가 예측한다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상당히 복잡하고 깜깜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크게 화작문은 그렇게 뭐 어렵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언어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특히 고전 문법 쪽에 너무 소홀했던 학생들은 조금은 어렵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22학년도 국어의 전반적인 분석을 선생님께서 해 주셨는데 어렵다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도전을 생각하고 있는 이런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천청솔 기숙학원 재수 선행반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성적 향상을 계획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천 청솔 기숙학원에서는 국어 과목도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최상위반, 상위반, 중위반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하고요. 공통 과목 수업 그리고 선택 과목도 나누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합니다. 최상위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학의 기본 그리고 이론 학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평가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면서 심화형 보기 문제 같은 것도 접근을 해보고요. 그리고 어려운 독서 지문을 바로 접해보면서 실전 감각을 기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상위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학의 기본 개념이라던가 그 다음에 독서의 어떤 필수 지문 분석들이 안 되어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작업들을 조금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위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휘 실력도 많이 부족할 것이고 그리고 수능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라던가 출제 포인트 같은 걸 파악을 잘 못할 텐데요. 그래서 문학, 독서 모두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실력을 쌓아가는 그런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인데요. 선택 과목이 어떤 과목이 더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고 여러분의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수업을 듣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개념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여러 변형 문제를 풀어내면서 실전 감각을 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최상위, 상위, 중위 이런 식으로 그룹별로 나눠 가지고 그 수업 방식이 이게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예, 참 재도전하는 전국의 학생들한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항상 시험장에 가서 가장 두려운 것이 국어죠. 영어나 수학과 달리 이 국어를 여러분이 만만하게 보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저희 청솔학원에서는 선행반부터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기본 개념, 이 기본 개념이나 이런 이론 학습이 사실 재미가 없죠. 그러나 이걸 꼭 여러분들이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독서 그러면 기출문제 많이 풀어서 이렇게 답 내고 또는 기출문제 많이 풀어가지고 물리적으로 굉장히 몇 권 끝내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1년을 지나고 보면 늘 제가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 선행반에서 정말로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익히고 어휘력이나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걸 익혀서만이 결국 국어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꼭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본원의 박수경 선생님 모시고 22학년도 수능 문제 분석과 또 재도전한 학생들을 위해서 또 대책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예, 참 수능 직전까지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업하느라 고생도 많으시고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분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선생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